네, 언제나 환영하는 덕비서당입니다. 네, 저와 함께 오늘도 책은담 공부를 합니다. 네, 오늘은 38번째예요. 네, 38번째 수업은요, 156번 문장부터 하겠습니다. 네, 모르는 낱말이 없어요. 그죠? 모름지기 수 그냥 훑어보는 거예요. 작을 미자죠. 네. 힘쓸 무. 네. 뭐 덕을 삼가함은 덕을 조심하는 것은 모름지기 지극히 작은 일에도 삼가하고, 그렇죠. 내가 덕을 베푸는 마음, 덕이란 건 뭐예요? 마음을 베푸는 일이죠. 그런 것은 디테일한 부분, 세밀한 부분, 뭐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거 다 그 생각하면은 뭐 머리가 아프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이 몸에 밴 사람이면은 예민하게 다 터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소홀히 작은 일도 소홀히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덕을 삼가함은 모름지기 지극히 작은 일에도 삼가하고,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베푸는 것은, 모름지기 했으니까 여기도 힘써 이렇게 하고 갈게요. 힘써 갚지 않는 사람에게도 베푸니라, 이런 얘기죠. 네,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서 나한테 갚아주고 이런 사람은 사실은 거래죠. 그 은혜의 크기가 크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나한테 갚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돌아오지 않는 베품, 그런 것을 할 때 빛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겠죠. 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게 봉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봉사하는 마음, 그런 것이 이 경우에 해당되겠어요. 네, 만약에 서로 되갚고 주고받고 하는 것은 정을 나누는 일이지, 그 은혜를 베푼다고 보기는 좀 그래요. 또 자칫하면은 정이 없다면 거래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그런 은혜의 베품을 하라는 뜻이겠어요. 네. 덕을 삼가함은 모름지기 지극히 작은 일에 삼가하고, 은혜를 베풀면 힘써 갚지 않는 사람에게 베풀지라. 이렇게 간단하죠. 네. 자, 57번, 157번은 조금 기네요. 네, 볼게요. 저자 시자죠. 저작거리, 시작이란 얘기죠. 네, 늙은이용 뵐알, 배알하다 이런 말 하죠. 앞에 누구를 뵙다 이런 얘기예요. 뵐알, 아련하다 이런 말 있죠. 네. 그리고 거리 가짜죠. 거리가 뭐 이제 뭐 무슨 홍든가 뭐 이럴 때, 이건 고을항. 또 나무할 초자죠. 그 나무꾼을 얘기해요. 나무하는 거니까. 칠목이니까 목동을 의미해요. 을풀령이죠. 네. 또 진술할 술이에요. 진술할 술. 아름다울 가, 아름다울 의예요. 아름다울 가의. 네, 그러면 해석해 보면 시장 사람과 사귐은, 그러니까 저작거리 사람과 사귐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랄까, 입속이 밝은 거지. 시라고 저작거리라고 말을 한 걸 보면 그 이익을 따지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저작거리 사람과 사귀는 것은 뭐 산내 사는 늙은이, 산 늙은이와 버탐만 갖지 못하고. 예. 이 산옹은 뭐예요? 시인과 대비되는 말이죠. 이익을 따지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산 늙은이라는 것은 순수함, 그 자연 그대로 마음을 주고받고 어떤 이익을 따지지 않음을 의미하죠. 네, 그러니까 산속 늙은이를 버탐만 갖지 못하고,
그처럼 자, 붉은 문을 배아람은 붉은 문을 이렇게 그 집의 문전을 들락거린다는 얘기야. 붉은 문을 배아람은 배곡이라는 것은 붉은 문이라는 건 뭐냐면 벼슬이 높은 사람 집 대문이 붉게 칠해져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옛날부터 주문이라 그러면은 고관대작의 집을 의미해요. 네, 그런 주문의 반대는 배곡이죠. 배곡은 모옥과 같은 말이에요. 띠모자 있었죠. 그 초가집. 그러니까 흰 백자는 그 초가가 좀 허연하고 사실은 누렇지만 희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가집을 얘기해. 그러니까 가난한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 주문은 고관대작. 반대 말이란 말이야. 시인과 산홍이 반대이듯이 주문과 배곡이 반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그 고관대작과 사귀는 것은 배곡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그러니까 배곡을 친히함만 갖지 못하고 왜 그럴까? 예, 그렇게 벼슬이 높은 사람한테는 내가 얻을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하고 친하겠어요? 네, 뭐 이해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사귈 거면은 괜찮은데 이런 사람과 사귀는 것은 내가 어찌 보면 계산하는 마음이 있죠. 네, 그러다 보면 어때? 좀 구부려야 되지. 비굴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백옥은 뭐야? 산속 늙은이처럼 뭐 그냥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내가 굳이 굽힐 필요가 없이 평행선의 교제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대하면 또 절대 안 되겠지. 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긴 문장이 요거와 대비되는 말이니까 가담 항어는 가담 가설과 같은 말이죠. 맹자나 논어에 보면 가담 가설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오고 가는 말들이야. 그러니까 길에 왔다 갔다 하는 말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것들. 쉽게 얘기해서 뭐 주식 투자니 부동산 투자니 뭐 이런 것들이 가담 항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리의 말, 고을의 말을 듣는 것은 네, 그런 것은 이게 반대지. 이것도 산홍과 같은 거지. 그러니까 나무꾼의 노래와 목동의 을품을 듣는 것만 갖지 못하고 뭐예요? 때가 안 끼었단 말이에요. 어떤 입속이 들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자연을 노래하는 그걸 듣는 게 더 낫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지금 사람의 금인이 그러니까 금인의 지금 사람의 덕을 잃고 거는 그 행동 거지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행동 거지 그 내가 하는 행위 거동이라고 그러면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동이 행위잖아. 거동을 잘못하는 거야. 과거는 거동을 잘못한 거동 잃은 덕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까? 잃은 덕과 잘못한 거동을 말함은 지금 사람들의 그 덕을 잃은 거, 행동을 잘못한 거를 듣는 거. 그런 건 뭐야? 남의 잘못, 흉보고 또 가십거리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은 이런 얘기야. 그거는 마치 뭐만 못해? 옛사람의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행실을 진술함만 갖지 못하다 이런 얘기야. 차라리 이렇게 남 흉보고 그 박수치고 희덕거리려면 책 한 줄 더 보라는 얘기야. 고전이라도 하나 더 보라는 얘기지. 옛사람의 의행은 고전이지요. 네, 거기서 더 배우는 게 낫지. 이게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다 이런 말이겠지. 그러니까 저작거리 사람과 사귐은 산속 늙은이를 버탐만 갖지 못하고 붉은 문을 배아람은 그 초가집 배곡을 친히함만 갖지 못하고 거리의 말 고을의 말을 들음은 그 나무꾼의 노래 목동의 을품을 듣는 것만 갖지 못하고 지금 사람이 덕을 잃고 거동을 잘못함을 말함은 옛사람의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행실을 진술함만 갖지 못하니라. 네. 158번, 158, 159는 또 똑같은 문장이네요. 그죠? 네. 터 기자죠. 네.
기둥동자죠. 집우자죠. 지붕우자죠. 구들견, 오렐구. 자, 이런 용법은 미유용법이잖아. 그럼 뭐뭐 한 적이 있지 않다. 강조법이죠. 아니다 이러면 될 텐데 있지 않다. 그런 적이 없다 이러면 될 텐데 그런 적이 있지 않아. 이렇게 할 때 미유용법. 똑같아요. 여기 그죠? 줄도 똑같네. 자, 덕이란 것은 사업의 기초이니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 바탕이 먼저 있죠. 그러니까 기초. 이게 덕이 기초여야 되지. 기초가 굳지 아니하고 기초공사가 잘 안 되고서 거기다가 기둥이나 지붕을 올린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지. 기둥과 지붕이 굳고 오래감이 있지 않으니라.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덕이란 것은 사업의 기초이니 기초가 단단하지 아니하고 기둥과 지붕이 굳고 오래 할 것이 있지 않으니라. 그 다음 159번. 옷긴 예자죠. 옷긴 예 후예하면은 후손이란 말과 같죠. 옷긴 예 옷자랑예 얘기해줬죠. 옷자랑예는 왜 뒷꼬랑지에 옷자락이 팔락팔락 하면서 뒤 자손들이 이어간다 해서 후예라는 말은 후손과 같다 이런 말 했을 거예요. 네, 심을 시기죠. 영화영 무성할무. 네. 마음이란 것은 여긴 덕이란 것은 했으니까 마음이란 것은 후예의 그러니까 후손의 뿌리이니 네, 선조가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 그런 선조가 마음을 잘 써야 돼. 그 마음 부모나 그 할아버지가 마음을 잘못 쓰면 자식이 보고 배우는 게 뭐가 있으며 DNA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뿌리가 그러니까 마음이죠. 마음이 뿌리가 심어지지 아니하고 가지와 잎이 자손이죠. 뭐 이런 거는 가지와 잎이 영화롭고 무성할 것이 있지 않으니라 이렇게 되겠죠. 마음이란 것은 후손의 그러니까 후예의 뿌리이니 뿌리가 심어지지 아니하고 가지와 잎이 영화롭고 무성할 것이 있지 않으니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160번 볼까요? 한눈에 들어왔겠죠? 네, 이거 오래간만에 나왔죠. 이게 명심보감에 이렇게 쌀을 뭐 이렇게 뿌리고 흩어 뿌리고 이럴 때 포살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던질 포자예요. 손수변이죠. 던질 포, 물리칠각, 이게 각설하고 뭐 이럴 때 물리칠각, 또 딸을 이렇게 물수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길 따라 가는 게 연안 부두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해안을 따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딸을 가질지 바리떼 발 탁발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바리떼 발 그릇발 그렇죠. 본받을 효 흉내낼 효 배울 효 뭐 그렇죠. 또 오늘 이 사나울 폭자는 드러날 폭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갑자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폭입니다. 갑자기 폭. 이 쉴휴는 말휴로 많이 쓰이죠. 전에도 그런 예가 몇 번 있었죠. 뭐뭐 하지 말어라 하는 부정사로 쓰입니다. 이게 말휴, 쉴휴 말휴로 쓰입니다. 이게 부엌 조자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부엌에다가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뭐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빌고 뭐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왕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엌에 있는 신, 조왕신 해서 부엌 조자예요. 그러니까 속 리자죠. 연기 연자예요. 그러니까 불이 났죠. 그러니까 연기 연, 경계할 잠, 잠언록 뭐 이러잖아. 그래서 경계할 잠, 어두울 매, 자랑할 과자죠. 과시하다 할 때 자랑할 과. 네, 됐죠. 전 사람이 이르다 이런 얘기는 앞에 사람이 이르다라는 거는 옛날 사람 말에 이르기를 이런 말이에요. 예, 옛날 사람 말에 이르기를. 그래서 전 사람이 이르기를. 자기 집 무진장 이게 무진장을 써요. 우리가 그거 무진장 많어 이럴 때 하는 게 이 무진장이에요.
그래서 무진장 해석해 보면은 담이 없는 감춤. 이 감춤이라는 거는 재물장자예요. 이럴 때는 그 작물장자로도 쓰이거든요. 작물이라는 것은 감춰놓은 재물을 작물이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재물로 써요. 그럼 나한테 있는 나한테 끝이 없는, 다 쓸 수 없는 그런 재물이라는 거예요. 무진장 많어 이렇게 하니까 뭐 더 할 수 없이 많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자기 집 무진장은 던져 물리치고 이런 뜻이니까 자기한테 있는 보배란 얘기야. 담이 없는 보배, 담이 없는 재물은 던져 물리치고, 그대로 직역하면 자기 집 담이 없는 재물은 던져 물리치고, 지 거는 버려두고 지 거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우리 흔히 많이 그러잖아. 행복은 가까이 있고 귀중한 사람은 가까이 있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있을 때 잘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내 밥그릇에 있는 것보다 저쪽에 있는 밥그릇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많아 보이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기 걸 잘 소중히 다뤄야 되는데 깜빡 잊는 거지. 그러고서 자기 거는 내놓고 문을 따라, 이 집 저 집 문을 따라서 얘기한 문을 따라 바리떼를 가지고,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 바리떼야. 그러니까 바리떼를 가지고 가난한 아이를 흉내낸다 하고 얘기야. 그러니까 아니 지가 지금 가진 게 얼만데, 자기한테 보물이 얼만데 그건 모르고 남의 집 그게 더 좋아 보여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집 아이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가는 어르신 어머님은 아주 어릴 때 굉장히 부유하게 사셨대요. 그리고 근데다가 고명딸인 거예요. 자식을 낳아도 다 죽고 이제 이 딸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냥 먹이고 애근발근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집에는 맨날 고기 반찬, 그 어려운 그 어린 시절에 소고기 반찬이고 뭐 이런 게, 그 아버님이 또 그런 일을 하셨다네요. 그래서 그 남들은 먹어보지도 못한 하얀 이밥, 그리고 소고기, 뭐 고기 반찬, 계란 뭐 이런 게 있는데도 그 입이 짧아서 틱틱거리고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안 먹어서 매를 그렇게 맞았다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친구 집에 가보니까 그냥 풀떼기, 뭐 시래기,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고 맛있더래요. 또 먹어보니 또 그렇게 맛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 당시에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 그게 복인 줄 모르고 그냥 남의 게 더 좋아 보여가지고 그랬다고,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 딱 같은 비유예요. 그렇다 하고 또 이르기를,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르기를, 갑자기 부자가 된 가난한 아이는 꿈을 말하지 말라 하니 누구 집 부엌 속 불이 연기가 없으리요 하니. 라짜 하나 지워야겠다. 네, 요거 하나는 지워야겠어요. 불편하네요. 네. 이거는 뜬금없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퍼뜩 안 되시죠? 네. 자,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된 가난한 집 아이라는 거는 뭐 주식 투자를 잘했거나 부동산 값이 갑자기 올랐거나 무슨 보상금이 나왔거나 보험을 뭐 탔거나 뭐 개를 탔거나 이랬겠지. 이런 사람은 꿈이 많지. 그동안 가난했으니까 내가 좀 가지게 되면 뭐 자동차도 바꾸고 집도 어떻게 하고 뭐 앞으로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먹게 되죠.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 몽에다가 그거를 다 집어넣는 거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부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떠들면서 허황되게, 이런 얘기야. 허황된 꿈을 말하지 말라 하니 말지니. 그러면 누구 집 부엌 속 불이 연기가 없냐는 얘기는, 누구든 가난한 집이든 부자인 집이든 그 삼시세끼 불 떼서 밥 먹는 거는 같다는 얘기야. 뭐 그렇게 막 대단히 대단한 사람이 된 거 마냥 그렇게 떠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새끼 밥 먹고
인간은 마지막에 죽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지. 그거 다 헛된 것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 말은. 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하나는 스스로 소유야 소유. 가진 바의 어두운 걸 경계하며. 네, 첫 번째 거는 포살, 자가, 무진장. 이거는 자기한테 있는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소유한 것에 어두운 것을 경계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는 스스로 소유한 거, 있는 바, 소유한 것을 자랑함을 경계함이니. 그거 다 물거품이란 얘기야. 갑자기 부자인 아이가 부자가 된 가난한 집 아이니까 그걸 소유함을 과시함을 경계함이니 가히 학문을 함에 절대로 경계하라. 이런 뜻이에요. 옛날 사람,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이르기를 자기 집 담이 없는 재물을 던져버리고 문을 따라 바리떼를 가지고 가난한 집 아이를 흉내낸다 하고, 또 이르기를 갑자기 부하게 된 가난한 집 아이는 꿈을 말하지 말지니 누구 집 부엌 속 불이 연기가 없으리오 하니, 하나는 스스로 소유함에 어두운 것을 경계하며 하나는 스스로 소유함을 과시함을 경계함이니 가히 학문을 함에 절대로 경계하라. 네, 읽겠습니다. 네, 156번부터 했죠? 네. 근덕은 수근어 지미 지사이요 시은은 무시어 불보지인이라 교시인은 불여우사농이요 알주무는 불여친 백옥이요 청가담항어는 불여문 초가모경이요 담금인실덕 과거는 불여술 고인가언의행이라. 덕자는 사업지기이니 미유기 불고이 동우경구자라. 심자는 후에 지근이니 미유근 불식이 지엽 영무자라. 전인운 포각 자가 무진장하고 연문지발 효비나라 하고 우운 폭부 비나 휴설몽이니 수가조리화 무연일이요 하니 일잠잠의 소유이요 일잠자과 소유이니 가위 학문절개라.